탐험대원 여러분, 2026년의 평범한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늘이 거대한 유리창처럼 깨져나갑니다. 폭탄은 없습니다. 탄약도 없죠. 그저 질량 1톤의 금속 구체가 마하 50, 즉 초속 약 17km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도시 상공을 수평 비행할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괴물이 만들어낼 진공의 길과 파괴의 물리학을 시뮬레이션으로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하 50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 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3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현대의 KTX보다 약 200배 빠르죠. 이 정도 속도에서는 공기가 더 이상 부드러운 기체가 아닙니다. 물체가 공기 분자를 밀어낼 틈도 없이 부딪히며 마치 강체처럼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존 앤더슨의 극초음속 공기역학 이론에 따르면 이때 물체 전면에는 강한 충격파가 형성되며 온도는 섭씨 1만 도를 넘어섭니다.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이 열기는 주변 공기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공기가 전기를 띠는 액체처럼 변의 물체를 감싸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물체가 지나간 직후에 시작됩니다. 너무 빨라서 공기가 다시 채워질 시간이 없는 극도의 희박화 영역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공의 길입니다. 물체 바로 뒤편의 압력은 거의 0에 수렴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강력한 흡입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빌딩의 유리창들이 압력차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됩니다. 내부 기압보다 외부 기압이 순식간에 낮아지는 감압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랭키니고니오 관계식에 따르면 이 충격파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과압은 대형 태풍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리적 충격을 가합니다. 2026년 최신 건축 기술로 지어진 튼튼한 건물들도 이 압력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구조적 결함을 일으키며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물체가 만약 해수면 높이에서 그대로 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은 공기보다 약 800배 무겁습니다. 마하 50의 물체가 물을 가르는 순간 수천 톤의 바닷물이 즉각적으로 기화하며 거대한 수증기 팽창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닙니다. 초음 속으로 팽창하는 수증기 장벽이 해안 도시를 덮치는 일종의 열적 해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물체를 마리아나 해구 11km 심해에서 마하 50으로 발사한다면 수압과 충격파의 충돌은 바다를 증발시킬 수 있을까요? 압력 1000기압의 심해에서 충격파는 순식간에 감쇄되겠지만 그 에너지는 주변 바닷물을 수천 도의 초임계 유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시 도시로 돌아와 봅시다. 물체가 지나간 후 1초 뒤 진공 상태였던 길로 주변 공기가 초음 속으로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을 폭발적 재충전이라 부릅니다. 나갔던 공기가 부딪히며 발생하는 2차 충격음은 엄청난 소음과 함께 주변 잔해에 물리적 타격을 줍니다. 2026년 미 국방부의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마하 10 수준에서도 비행체 표면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하 50이라면 물체 자체가 비행 중에 증발하여 거대한 금속 증기구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하는 소행성이나 다름없죠. 실제로 2013년 첼라빈스크 운석 낙하 당시 마하 60에 가까운 속도로 진입한 운석은 직접적인 충돌 없이 충격파만으로 수천 채의 건물을 파손했습니다. 당시 운석의 크기는 고작 20m였지만 마하 50 수준의 운동 에너지는 대형 화산 폭발에 버금가는 엄청난 물리적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한 1톤짜리 구체도 마하 50이라면 약 0.14테라줄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스치기만 해도 도시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 물체가 만약 탄소 나노튜브처럼 상상할 수 없이 단단한 재질이라 끝까지 형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약 40분. 물체는 대기를 가열하며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플라즈마, 고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존층은 영향을 받고 대기는 극심한 화학 변화를 겪게 됩니다. 속도 하나가 행성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2026년 현재의 기술력으로 인공 물체를 대기권 내에서 마하 50으로 가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기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마하 50을 유지하려면 국가 전체의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니까요. 결국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속도라는 것이 단순히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시공간과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에너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얇은 대기층이 얼마나 정교한 균형 속에 있는지 마하 50의 물리적 위력을 통해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탐험대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진공의 길은 물리적 한계에 대한 도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도달할 새로운 속도의 경계였을까요? 우주의 광활한 물리 법칙 앞에서 우리는 티끌 같지만 그 법칙을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우리의 지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음 여행에서는 이 속도를 넘어 시간이 멈추는 광속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떤 기괴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지식의 지평선을 함께 넓혀가실 분들은 탐험대에 합류해 주십시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탐험대원 여러분.